12세 여자 환자였는데 영구 치아 배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늦게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더 어렸을 때 왔으면 더 좋았겠다. 성장이 더 많이 남아있을 때 교정치료하면 결과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조금 늦게 오게 되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턱이 좀 작은 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시면 성장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이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정치료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교정치료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했을 때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교정치료가 진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12세 여자 환자였는데 조금 늦게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영구 치아 배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치아 배열을 보니까 위에 앞니가 굉장히 많이 돌출돼 있고 아래 치아와 턱이 들어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턱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에 비해서 아래 턱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작은 모습으로 관찰이 된 거죠. 제가 더 어렸을 때 왔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면 어렸을 때 성장이 많이 남아있을 때 교정치료를 하면 결과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남은 성장을 이용해서 위에 턱의 성장은 좀 막고 아래 턱의 성장은 조금이나마 더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위에 턱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헤드기어라고 해서요, 머리에다가 모자처럼 쓰는 장치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 장치의 역할은 탄성력을 이용해서 턱의 성장을 막는 거예요. 뒤로 잡아주는 거죠. 이런 장치를 착용하는 시간은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요,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고 다음날 잘 때까지 하도록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교정 장치를 우리가 부착을 했습니다. 헤드기어와 교정 장치를 같이 진행한 겁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뻗어졌던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시켜서 교정치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앞니가 많이 뻗어진 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랑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끼는 장치들은 환자의 협조도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협조가 잘 되지 않으면 치료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협조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아이에게 설득하고 동기부여해주고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교정치료는 총 2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헤드기어도 쓰고 또 발치까지 했기 때문에 위에 턱의 성장도 막으면서 앞치아의 뻗어진 부분들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1년 반 정도 이상 됐을 때 발치 공간이 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2년이 조금 넘어서 교정 치료를 종료했고 뻗어졌던 치아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치료 후의 모습이 치료 전에 비해서 아래턱의 성장이 더 많이 진행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교정 치료 후에 고정식 유지 장치와 착탈식 유지 장치까지 착용을 하면서 치료가 끝난 사례입니다. 우리 환자분들 중에 아이들 때문에 교정 치료를 고민하시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치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걱정이 꽤 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은 아직 성장 중에 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우리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언제든 좋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부모님들 마음에서는 이 아이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나중에 수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교정 치료를 서두르시는 경우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소아 혹은 청소년 교정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가장 큰 특징은 성장기라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양상이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턱의 성장이 너무 과도한 경우, 쉽게 얘기하면 주걱턱이죠. 혹은 너무 부족한 경우, 무턱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아 맹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 경우들, 또는 이가 나오는데 고르지 못하게 나오는 경우들. 성장기 아동의 경우에는 교정 치료 자체의 문제가 이게 단순한 치아 배열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정 치료 자체가 두 단계로 나눠져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성장기에 턱의 성장을 조절하는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주걱턱 같은 경우에는 턱의 성장을 막아주는 거고요, 무턱 같은 경우는 턱의 성장을 촉진해주는 치료를 먼저 합니다. 이 경우에 치료의 포커스는 턱의 성장에 있기 때문에 치아 배열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고 교정 치료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치아 배열을 위한 교정 치료는 언제 진행되냐면
뭐냐면 아이의 영구치아배열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될 때쯤에 영구치아배열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교정장치를 붙여서 또 치아배열을 해주는 두 번째 2단계 교정치료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교정치료로 나눠진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의 문제가 치아배열에 국한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정치료를 지금 할 수도 있고 아예 기다렸다가 영구치아배열이 다 완성된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혼합치열기인 경우들이 많죠. 혼합치열기라고 하면 나이로 쳤을 때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5학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혼합치열기라고 합니다. 전리와 영구치아가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교정치료를 해도 영구치아배열이 나오면서 또 치아배열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정치료는 사실은 영구치아배열이 완성된 이후에 하는 게 좋지만 혼합치열기에 해줄 수 있는 교정치료라는 거는 영구치아배열이 완성됐을 때의 교정치료 결과를 더 좋게끔 만들기 위한 교정치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방교정이라든가 차단교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발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치아배열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교정치료를 하더라도 교정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거죠. 교정치료 자체가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한 번에 완료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영구치아배열이 완성된 이후에 2차 교정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정치료 자체가 좀 긴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왔는데 1차 교정치료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고 쭉 기다렸다가 2차 교정치료를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받는 거예요. 교정치료 기간이 길지만 적극적으로 치과에 다니면서 받게 되는 교정치료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중간에 기다리고 관찰하는 기간이 길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긴 호흡으로 교정치료를 봐줘야 되니까 이 아이가 영구치아배열이 완성된 이후 또 성인이 됐을 때까지의 치아배열을 관리할 수 있는 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턱이 좀 작은 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시면 성장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너무 어리면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이 됐을 때 한번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상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는 1단계 성장 조절하는 치료, 2단계 치아배열하는 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환자처럼 조금 늦게 오게 되면 두 개를 병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